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톤이 낮을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브리핑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중요한 내용 몇 가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자, 일단 현재 녹화 시간이 2시 1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참 장 중인데 현재 시각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상단에 많이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오늘 엄청난 거래대금을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대금 5위의 자리를 잡고 있고, 펩트론도 8위의 자리를 잡고 있고, 바로 아래 알테오젠, 그 밑에 온코크로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더 보시면은 대화제약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 종목들이 자리를 좀 잡고 있고, 오늘 시장을 뭐 제약바이오가 완전히 주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주요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포진되어 있으면서 시장에서 그래도 소외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HLB 주가가 좀 부진하니까 여러분들은 또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알고는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건 HLB는 철저하게 개별 이슈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십니다. 그렇지만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개별 이슈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액티브성 수급들 이런 걸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주식이라는 것은 패시브의 수급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패시브 수급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되면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나 대장주들이 4, 5% 올라갈 때 HLB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패시브를 가지고서 하다못해 1, 2%라도 좀 올라가 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승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께서 상대적으로 조금이나마 덜 소외감을 느끼고 덜 답답해 하실 수가 있는데 HLB는 너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전환사채 관련된 이슈가 또 있었고, 주요 경쟁사인 BMS의 옵디보와 여보이 요것도 이제 좀 있으면 또 승인이 나오죠. 다른 암종으로는 이미 승인이 났더라고요. 아무튼 HLB만 놓고 봤을 때 그리 썩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내용 몇 가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 현재 시장에서 그리고 또 트럼프 정권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HLB 주주여도 이거는 상식으로 좀 알고 가야 된다 할 만한 내용들 제가 몇 가지 한번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편하게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당장의 시세는 좀 부진할 수 있어도 HLB도 조만간 한번 좋은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재료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문자를 딱 한 번 보내드렸어요. 매번 여러분들께 귀찮게 이런저런 문자를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만, 필요시에만 문자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귀찮게 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HLB도 조만간 4월 말에서 5월 초 요때쯤이면 슬슬 주도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뒤에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면 공감이 더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건 스팸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시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거는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소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고,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혹은 필요한 상황일 때만 보내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설문 한 번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일부 품목들이 제외가 됐었어요. 그 중에서 의약품을 제외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의약품 관세를 한두 달 내로 발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의약품 관세는 왜 한 번에 시행되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품목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를 매긴 거는 펭귄만 살고 있는 나라에도 관세를 매겼었잖아요. 물론 이거를 뭐 굉장히 허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중국이 이쪽을 우회적으로 해서 수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까지 다 관세를 매긴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 사람이 살지도 않는 나라에 무슨 우회적으로 수출을 합니까? 이 섬에 들어가려면 배 타고 2주가 걸린대요, 여러분들. 그리고 펭귄밖에 안 살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다가도 관세를 지금 부과해 놓은 상태인 겁니다. 아무튼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치명적인 병을 하나 앓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치료제가 시중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관세 때문에 갑자기 500만 원이 돼버려. 뭐 그렇게까지 될 일은 없지만 이래버리면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원래 우리가 이거를 처방받아서 이 약을 투여를 했을 때 병이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걸 굳이 다른 걸로 더 싼 걸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괜히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트럼프가 굳이 관세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무역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의약품 관세는 당장에 먼저 같이 함께 부과하지 않은 것이고, 한두 달 내로 따로 발표를 할 거다. 그리고 품목을 좀 더 살펴보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 트럼프가 의약품에도 견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트럼프 정부 이전에는 제조, CDMO 쪽 있죠? 이 CDMO 부분을 중국에 위탁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요. 그러면 생산을 중국을 포함해서 저렴한 아시아 국가에게 제조 비용, 원가를 낮춘 상태에서 제조를 해서 다시 수입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유사 상황 시에 중국이 이걸 가지고서 협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감기나 독감이 막 유행을 해요. 근데 그 감기약이나 독감약을 시중에 공급하지 않겠대. 그러면 이거 주도권 누구한테 있어요? 중국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의약품에도 견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이 관세라는 것에 대한 주 목적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것도 주 목적으로 있긴 하지만 미국 내로 제조업을 다시 불러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의약품 관련된 제조업이나 이 제조 시설은요, 쉽게 다른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반도체를 만들거나 하는 공장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CGMP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인증 절차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의약품도 견제를 해야 되긴 하는데 쉽지는 않다. 이렇게 일단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는 4분기가 좀 성수기거든요.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좀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거나 많이 판매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모든 활동들이 대부분 다 4분기에 주로 이루어져 있고 이 4분기에서 길어봐야 1분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재 4월달이죠. 2분기로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런 식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저는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한 번씩 드린 적이 있거든요. 무슨 체질이 개선되느냐? HLB처럼 단순히 그냥 약물을 개발해서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 이게 아니라 알테오젠 같은 이제 플랫폼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약물이든지 간에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을 사용해서 특허권을 지켜준다거나 로열티를 받아서 돈을 번다거나 로열티를 받게 되면은 마진이 70에서 8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영업이익으로 잡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존의 신약을 개발하던 것에 비해서는 리스크는 적고 성공 확률은 압도적으로 높고 심지어 돈도 잘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체질이 개선되고 밸류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또 대규모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4조 원대 빅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키트로다만 해도 2조 원 정도의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되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들이 실제로 이익으로 다 잡힐 수 있는, 시간만 지나면 그냥 실적으로 숫자로 다 찍혀버릴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체질이 완벽하게 개선이 되어가고 있고 정말 대단한 일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또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변동성이 컸지만 안정을 좀 취해가고 있고 국채 금리가 크게 요동치면 미국도 위험하다라는 거고 국채금리가 크게 요동치니까 트럼프가 즉각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국채금리도 크게 튀지도 않을 거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안정권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또 국채금리가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는 제약바이오 섹터에게도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매크로 환경도 괜찮아. 업황 자체도 굉장히 좋아졌어. 그 다음에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돈을 버는 방법과 방식이 달라졌어. 이러다 보니까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계절이고 뭐고 나발이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채권 가지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었지만 중국은 비공식적인 규모까지 합산을 하면은 미국채를 1조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중국이 조금만 매도를 해버리면은 미국 채권 시장을 흔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최근에 실제로 좀 흔들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갈등이 해소가 되면 주가가 올라가겠지, 해소되면 나는 그때 뭔가를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시면 되게 큰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땡겨서 선반영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야 라는 기대감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감을 미리미리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실제로 끝날 시점에는 아마 주가 지수가 신고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를 하시려면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늦진 않았어요. 자, HLB가 제가 자료를 준비하던 시간대에 52,400원 정도로 100원밖에 오르지 않은 시세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HLB는 4만원대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매우 저렴한 건 사실이에요. 저렴한 건 사실인데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좀 우려되는 사항은 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건 지금 2차 CRL을 받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3차 CRL을, 그러니까 한 번 더 경고를 받을 확률,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한 번 더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은 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승인이 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최종 결과를 보기 전에 이 CRL을 받든 FDA 승인을 받든 결과를 보기 전에 C1으로 갈 거냐 C2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C1으로 가면은 2개월, 뭐 C2로 가면 6개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뭐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왕이면 6개월보다 2개월인 게 낫잖아요.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 거. 근데 FDA 지금 현재 사정상 2개월 안에 최종적으로 심사를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FDA가 인력을 20%나 감축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심사 대기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심사를 하는데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HLB 잘못도 아니고 항서제약 잘못도 아닌데 실제로 승인이 날 내용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2개월 안에 처리를 못 해버리면 그러면 결국에 주가는 빠진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그런 것까지 고려해주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HLB를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해 오신 분들은 뭐 내용을 대충 아시니까 오히려 심플하게 투자할 수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뭔가의 내용이 나왔을 때 HLB라는 주가에 스크래치가 생겼을 때 그걸 빠르게 인지할 줄도 아셔야 되고 해석하고 풀이할 줄도 아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게 조금 안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업을 보는 관점과 주식을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기업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업을 보는 관점에서 뭐뭐뭐뭐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러면 주식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풀이를 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에러 없이 잘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도움을 드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솔직히 어려운 일 아니고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문자 오면 참고만 하시면 되고 어차피 사고 파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내용만 드리는 거지 실제 매매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 없고 당연히 100% 무료고 필요한 경우에만 문자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귀찮게 할 일 없고 그쵸? 대신에 뭘 해달라? 구독만 좀 눌러달라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머니코드 채널 HLB를 신규로 좀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구독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문을 참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 없이 보내면 스팸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설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HLB 특이사항 생겼을 때 문자 한 번씩 꼭 받으셔가지고 좋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